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지 청약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카페, 실전 카페나 아니면 부산 사람들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날 거다,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날 거다부터 시작해서 경쟁률이 엄청 높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의견이 참 많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공하고 이제 목요일이 특공이고 금요일이 1순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미분양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 경쟁률이 높은 상태로 아마 마감이 될 예정인데, 그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고 신혼특공을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청약이 온천 4구역만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정 1구역이라든지 대연 3구역 그리고 에코델타라든지 부산에 입지 좋은 곳들 분양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 여기에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청약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되고, 오늘은 분양 정보와 청약 정보, 불인이 기초 강의,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알림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저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청약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레미안 포레스트지 입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아요. 여기가 입지가 좋니 안 좋니, 비엑스권이고 초등이 멀다, 단점이 많다, 이런 점도 많은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여기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나 장전 레미안에 꿀리지 않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레미안 단독 브랜드 시공에 4,000세대가 넘는 입지 좋은 금정구와 동래구에 걸쳐서 있는 입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치를 가진 단지이다. 그리고 여기에 분양가가 7억 후반대지만 주변 시세가 이미 11억대, 12억대에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첨이 되면 2, 3억대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록 조금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를 청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여기는 부산 내에서도 계속 시세를 리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전 영상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레미안 포레스트지 이제 기간 추천 결과가 났는데요. 특공 중에서 기간 추천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전에 분양한 거제 2구역의 레이 카운티를 경쟁률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20년에 9월 14일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부산이 조정지역 걸리기 전에 분양을 한 곳이라서 5만 통장이 막 통장까지 다 들어오던 곳이기 때문에 경쟁률로 뭔가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곳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률로 그 일반 분양 말고 기간 추천으로 비교를 하면 앞으로 온천 4구역의 특공이나 일반 분양이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기간 추천은 일반 분양은 막 통장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기간 추천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10년 장기 복무한 군인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잘 안 쓰거든요. 또 쓰기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추천의 경쟁률을 거제 2구역과 온천 4구역을 비교하면 신혼특공과 일반 분양의 경쟁률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 2구역의 기간 추천 경쟁률을 우리가 보면 지금 거제 2구역 레이크 카운티 같은 경우는 4,47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759세대입니다. 거기서 4구 타입은 3세대가 이제 경쟁이 분양이 되는데 경쟁률이 1대1이었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19세대가 나눠져 있었는데 경쟁률이 1.39대 1.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3세대가 있었는데 1.4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온천 4구역의 레이 카운티, 온천 4구역의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기간 추천 경쟁률 결과가 나왔는데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이제 나오는데 경쟁률 1대 6이었어요. 엄청 높았죠.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경쟁률이 1대 17.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진짜 의외했는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위 타입이나 84 타입보다 조금 경쟁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기간에는 어떻게 눈치 작전 때문인지 5구 타입이 1대 17.6대 17.6대 1이니까 거의 1대 18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8대 1로 보시면 되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률이거든요. 그리고 7위 타입은 이제 6세대가 배정됐는데 1대 8.7대 1입니다. 8.7대 1 이거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45세대가 배정됐는데 9.9대 1입니다. 거의 10대 1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기간 추천 경쟁률로 보면 레이 카운티에 비교해서 못하지도 않고 경쟁률이 더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온천 4구역의 레이 카운티, 온천 4구역의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이제 목요일에 있을 특공과 금요일에 있는 일반 청약이 레이 카운티에 대한 이제 엄청난 그건 안 되지만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공과 일반 분양의 이제 타입별로 이제 온천 4구역은 어떤 물량이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뭐 가점이라든지 경쟁률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량을 보면 4구 타입이 적지 않은 물량이 이제 배정됐습니다. 특공과 일반 분양 물량이 합해서 212세대가 나오고요. 5구 A 타입도 판상형이라서 상당히 인기 많을 걸로 보이는데 208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력이 이제 거제 레이 카운티도 보시면 거의 다 84 타입이 일반 분양이었습니다. 주력이었습니다. 근데 온천 4구역도 마찬가지로 84 타입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이고 가장 선호하는 이제 타입인데 467세대가 나오고요. 84 B 타입 같은 경우는 201세대, 84 C 타입도 473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84 D 타입도 133세대, 84 E 타입은 220세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든 특공이든 가장 주력은 84 타입이고 84 A, B, C, D, E 타입이 주력이고 72 타입도 만만치 않은 물량, 그리고 그 다음이 59A 타입이 많지 않을까 이런 물량을 볼 수 있고요. 일단 특별 공급의 이제 타입별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기간 추천 특공은 뭐 국가 유공자가 104개, 의사 상자 2개, 장기 복무 제대군인 12개,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12개, 뭐 장애인, 뭐 중소기업 근로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간 추천 특공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시면 그 조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공이나 일반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최소 5번 이상을 반복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청약을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청약 전략을 세운다.
여기 당첨되면 최소한 이제 2억 정도는 이제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 최소한의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가 저는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최소한 5번 이상 보시고 내가 특공이나 일반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가점을 준비하고 청약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특공 전략이라고 영상을 찍지만 사실의 거의 대부분의 한 80%는 당첨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인 84 물량 이하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75%가 가점제로 뽑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추첨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공 같은 경우에도 가점으로 뭐 신특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돼 있죠. 그리고 소득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조건들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미 80%는 당첨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시험 바로 전날에는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청약도 요약, 제가 이제 요약으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벼락치기 하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공의 타입별 물량에서 기간 특공은 쉽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신혼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자녀 특공이나 노부모 특공, 기간 특공에 대한 상세한 전략은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혼 특공과 생애 최초를 물량이 많거든요. 신혼 특공이 463세대, 생애 최초가 231세대입니다. 보통 신혼 특공 같은 경우에는 신혼 특공이 지금 이번에 이제 총 일반 분양 되는 게 이제 2331세대죠. 거기에서 특별 공급 물량이 1227세대입니다. 절반 이상 되는 거죠. 특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물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의 2331세대 중에서 1227세대 50% 이상이 특공으로 다 배정된다는 겁니다. 특공 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신혼특공 463세대고 그리고 다자녀 특공과 생애 최초는 비슷합니다. 233세대, 231세대입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신혼특공이 특공 물량의 20% 그리고 다자녀 그리고 그 신혼특공 이거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의 20%가 신혼특공에 들어가고 배정이 되고요. 다자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일반 분양 물량의 1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다자녀, 신혼,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 특공으로만 일반 분양 전체 물량이 40% 배정되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이제 조건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85 이하의 공급하는 것 중에서 20%가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레이칸티도 그렇고 온천 4구역도 그렇고 레미안 포레스트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 분양의 주력은 84 이하입니다. 그 84 이상은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배정이 되고 20%가 신혼특공을 되니까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특공으로 배정되고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나 뭐 신혼특공이나 특공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한 번 당첨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조건이 와이프랑 이제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소득 조건이 계속 안 돼서 저희는 신혼특공을 못 쓰고, 그리고 그때는 기간도 1순위가 뭐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신혼특공을 쓸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엄청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를 쓰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까지 무주택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특공 조건을 전략을 잘 짜서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신혼특공의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입니다. 그것은 혼인신고일 기준이거든요. 재혼이 포함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특공 기간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요즘에는 하나의 뭐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부가 좀 많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조건이 되고, 그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이제 부부가 다 무주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득 조건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 조건이 있는데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지역별로 면적별 예치 금액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84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이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의 기준에 140% 이하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160%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이제 나중에 추첨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이제 선정되는 방법은 전체 배정된 수의 50%를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한테 먼저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0%가 그렇게 먼저 우선 배정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50%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세대의 20%,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한테 20%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30%는 위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그 소득 조건은 안 되지만 자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하고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순위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혼특공을 쓰는 사람들이면서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태아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의 이제 당첨이 상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먼저 우선으로 되고,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해서 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먼저 50%는 우리가 일반 이제 월소득 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먼저 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자녀가 2명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월소득이 794,205원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녀가 1자녀인지 2자녀인지 무자녀인지 뭐 3자녀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배정된 것 중에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상당히 그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다자녀 특공을 쓰는 것보다 이 조건이 됐을 때 신혼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7년 이내, 우리가 결혼하고 7년 이내에
세 자녀를 낳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면 거의 무적이 되는 특공 조건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고 7년 이내면서 자녀가 2명, 태아까지 포함해서요, 2명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신혼특공을 씁니다. 그래서 자녀가 1명인 사람들은 당첨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50%, 그 다음에 30%, 20% 이런 쪽 사람들이 거의 뭐 그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떨어진 사람끼리 추첨을 해서 이제 당첨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자녀 정도가 되고 소득 조건이 될 때 신혼특공을 쓰시면 되는 거고, 50% 나머지 일반 우선 공급이 이렇게 되고, 일반 공급에서 20%는 아까 말했듯이 소득 조건에서 140% 이하, 그리고 맞벌일 때는 160% 이하, 이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14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일 때 993만 1887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집 공고문에 있는 이 기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혼특공에 대한 기준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입니다.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8호 이하는 공급 세대가 10% 이하로 되고, 이제 조건은 여기는 청약 조건이 신혼특공 조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고, 세대주가 돼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1인 가구도 이제 신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쓸 수가 있는데,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단독 세대는 전용 세대 면적의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신혼특공이나 다자녀 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 이런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이 된다면, 1인 가구의 같은 경우 저 같으면 4구나 5구 타입의 청약을, 이런 특공을 쓰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1자녀나 무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혼특공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우선 배정되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 쌓는 것보다 물량이 조금 절반이지만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으로 추첨으로 이렇게 경쟁이 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생애 최초는 당첨 이제 선정 기준이 세대수의 50%를 이제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30%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집 공고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는 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인 자에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도 이제 떨어진 사람들의 1주택자하고 해가지고 추첨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이 소득 조건만 만족하고 통장 조건이 되고 1년 이상 부산에만 거주하면 거의 추첨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자녀나 1자녀 같은 경우 1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경쟁률은 조금 더 높겠지만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되는데도 특히 1인 가구, 이것은 몰라서 특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공은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평생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신혼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면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꾸준히 노리시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혼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있을 때 이런 특공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 조건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조정 지역이잖아요. 금정구도 그렇고 부산 전역이 동래구 금정구인데, 부산 전역이 기장 빼고 기장이랑 그 다음에 동구 빼고 다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조정 지역이고, 조정 지역의 청약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2년이 이제 지나야 되고 세대주 조건이 돼야 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이제 세대원이 없어야 되고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안 됩니다. 1주택자는 이제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좀 더 치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84 미만 같은 경우에는 75%를 가점으로 배정이 되고 25%를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84 이상 85 이상 같은 경우에는 70%를 추첨으로 하고 30%를 이제 가점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거의 가점으로 먼저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진행된 이제 레이 카운티를 이게 당점 커트라인이고 평균의 커트라인이거든요. 가장 인기 많았던 84A, B 같은 경우는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물량인데 최저 커트가 65점에서 66점입니다. 최고가 77점이고요. 그리고 757AB는 최저 커트가 높은데 그 이유는 물량이 적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낮은 게 59AB, 49 뭐 이쪽이 됐고 대부분 60점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기 많은 곳은 가점이 최소한 65점이 돼야 되는데요. 가점이 65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이렇게 이제 점수가 가점이 배정되는 게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보통 15년 정도, 그러니까 만 30세부터니까 만 45세 정도 돼야 30점을 받는 겁니다. 만 45세까지 무주택으로 있어야 그동안 주택수가 없었어야지 이제 30점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은 보통 자녀가 2명이나 치면 와이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3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 되는 겁니다. 내가 30세에 가입을 해서 45세까지 뭐 그렇게 있으면 15점, 16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66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45세까지 주택수가 없는 사람이 65점이 되는 거고, 아니면 부모 그 주택이 없는 부모를 이제 부양을 하면 조금 한 30대에도 65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양가 부모,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양쪽 다 주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부양가족 수 가점에서 10점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65점이 되는 거거든요. 30대. 근데 부모가 다 이제 그게 없어. 뭐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노부모 특공을 써야 됩니다. 노부모 특공으로 나중에 넣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5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약은 여러분들이 당첨되려고 해도 쉽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8호 이하는 75% 가점, 25% 추첨, 30% 8호 초과는 30% 가점, 70% 추첨. 그리고 이 추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75%를 가점으로 먼저 주잖아요. 25%가 있어요. 그러면 75%에서 떨어진 1순위 청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들. 그럼 그분들하고 또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으로 청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머지 25% 남은 거 가지고 추첨을 하거든요. 얼마나 추첨이 그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은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1순위 중에서 이제 300%를 예비 당첨자로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것도 가점 우선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첨되는 게 가점이 낮으면 굉장히 어렵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공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분야 당첨 전략은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50% 이상이 특공이기 때문에 특공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셔라. 두 번째는 일반 공급은
가점이 우선이지만 추첨은 그래도 내가 좀 보려면 눈치 작전이 필요하다. 눈치 작전은 이제 특공의 경쟁률을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의 경쟁률을 보시고 눈치 작전으로 뭐 84, 뭐 B나 C나 E나 아니면 59A, 72 타입으로 넣는 게 좋다. 그리고 84 타입이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도 가장 좋기 때문에 84 타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72 타입은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많으면 엄청 몰릴 수도 있고 또 안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59 타입으로 넣든지 49 타입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고 가점이 낮을 경우에는 84B나 D 타입이 물량이 좀 많고 사람들이 좀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서 조금 나을 것 같고 특공 경쟁률을 보고 이제 좀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일반 분야 당첨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특별 공급이 진행되고 금요일 날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뭐 1순위에서 다 끝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청약을 좀 하시고요. 결론은 앞으로도 양정 1구역, 대형 3구역, 에코델타 등 많은 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온천 4구역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특공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혼특공 2자녀일 때는 신혼특공을 쓰시고 1자녀 때는 생애 최초 1자녀거나 무자녀는 생애 최초를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자녀 특공, 그 다음 기간 추첨, 뭐 신혼특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준비하는 영상도 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점이 높을 경우에는 후속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실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소신 지원하시면 됩니다. 가점이 내가 65점 이상이다. 그러면 84A나 뭐 84E 물량 많은 곳 그리고 실거주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소신 지원하세요. 다음 물량도 있습니다. 가점이 이제 60점 이하다. 그러면 특공 경쟁률을 보고 눈치 작전을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가점이 뭐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첨되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담 후 고민입니다. 먼저 당첨이 되고 나서 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계속 이제 청약을 하다 보면 내가 청약하기 전에 고민했던 게 무의미했구나, 당첨되는 게 이만큼 어렵구나 아실 겁니다. 한 10번 정도 넣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 중인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공별의 당첨 준비와 전략, 그리고 2022년 부산 경남 부동산 전망, 투자금 5천원으로 저평가 단지에 투자하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어떤 지역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도 찍을 것이고 그리고 에코델타 청약 정보도 꾸준히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